통일교가 행사할 수 있는 표의 개수가 3만에서 5만이라고 이제 특검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딱 그 수치입니다. 결국에는 통일교, 신천지 그때 당시 대량 조직적으로 입당했던 표가 결정했던 후보가 그 후보가 됐고 조금 더 이제 위헌 정당으로 가는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의 심부름꾼 좀 과격한 표현으로 똘마니들이 오히려 초선들이 됐다. 장동혁 대표 때는 아예 국민의힘과 보수 정당의 소장파가 멸종될 게 아닐까. 갓나고 중에서도 상간나고. 상간나고. 네. 그렇게 판사까지 했던 분이 정치에 와서는 몇 달 전까지는 한동훈 옆에 붙어갖고 있다가 윤석열한테 붙었다가 이제는 그냥 강사인 전환길 옆에 붙어갖고 계속 모습을 바꿔가면서 수십 년 전 이회창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회창 대표 때 보면은 제가 그때 출입 기자였었거든요. 당직자들이 이회창 당시 총재님하고 엘리베이터도 같이 못 탔어요. 그 정도로 권위주의적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쪼개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리수거 느낌으로 자기네들끼리 다시 모여서 할 수 있는데 한동훈, 안철수만으로는 안 될 거고 아마 이준석까지 모여서 새로운 것을 도모할 수도 있을 거다.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어요. 국힘당 새 대표의 장동혁 됐다고요. 제가요 장동혁 되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김진애 의원님은 뭐 예산에서 떨어진 조경태 얘기하고 그러셨잖아요. 김진애 의원님 타율은 갈수록 떨어져요. 오빠 장동혁이 될 것 같으니까. 제발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정말 전환길 승, 한동훈 패. 전환길 승 한동훈 패인데 이번 장동혁 대 김문수의 대결을 전광훈 대 손현보 대결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환길이가 손현보 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는 정광훈 당에서 뭐 대표인가 총재인가도 했잖아요. 자유통일당. 그랬는데 이쪽은 정광훈 세력이 밀고 이쪽은 손현보가 밀고 그러니까 아스팔트끼리 싸웠는데 어떤 아스팔트가 더 셌냐.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난 거죠. 큰일이야 이제 앞으로 무슨 꼴을 봐야 될지. 전환길 최고위원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될지도 몰라. 전환길이 될 거다 아니죠. 전환길이 아니고 장동혁이 될 거다 하는 얘기를 어제 저녁에 제가 그쪽에 관계된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설마 그렇게 될까? 왜냐하면은 지금 저쪽을 밀었다가 안 된 사람들이 김문수 쪽으로 가지 않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 국민의힘의 대표 선출이 당원이 80%가 돼요. 일반 여론조사는 20%가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대표 선출이나 이런 걸 쭉 보면은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고 국민 여론에서는 졌는데 당에서 꼭 이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장이 돼요. 그게 농간이지. 결국 말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게 농간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자기네들도 아는 거고 이게 윤석열, 홍준표 때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김기현 때부터. 네. 김기현은 이제 그 다음이고 윤석열 저기 하니까 민심에서 지고 당심에서 이긴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조금 심해요. 여론조사에서 무려 20%가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도 최종에서 한 2만 표 차이가 났으니까 야. 일본의 결과를 보니까요. 장동혁이 22만 301표, 김문수가 21만 7,935표. 그래가지고 2,366표. 아주 박빙이었어요. 근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가 60.18, 장동혁이 39.82,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김문수가 앞섰는데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장동혁이 18만, 김 후보가 16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민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국민 뜻과 반대로 가는 거죠. 통일교가 행사할 수 있는 표의 개수가 3만에서 5만이라고 이제 특검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딱 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또 결국에는 통일교, 신천지 그때 당시 대량 조직적으로 입당했던 표가 결정했던 후보가 그 후보가 됐고 그 표들은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 결과이고
거기에 대한 후과는 이제 국민의힘이 감당해야 될 것이다. 꼭 이제 사법 처리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후폭풍도 분명히 감당해야 될 거고 조금 더 이제 위헌 정당으로 가는 엑셀레이터를 밟았다라고 봅니다. 이제 뭐 제가 장동혁이 될 거다라는 것보다 차라리 장동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분리수거가 훨씬 쉬워지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지금 정상 체제보다는 비대위 체제가 더 많이 운영됐던 국민의힘에서 이게 임기가 2년인데 2년 버틸 수 있을까도 궁금하고 이 당이 안 쪼개질까 하는 것도 궁금하고 뭐든지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다 좋아하시잖아요. 어떤 시나리오든. 저는 요즘에 제가 원하는 대로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번 주에는 복권을 한번 사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자기 지역구만 챙기려고 했던 언더찐윤들이 네. 이제 다음 이제 지방선거부터 시작해갖고 자기 집에도 불이 났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 전환길과 손영보 그리고 그 일당들에 대한 당연히 보훈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과연 지방선거에서 지금까지 자기를 밀지 않았던 언더찐윤들한테 공천권을 행사하게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을 본다면 지금까지 사실은 그 언더찐윤 분들께서 막 그 당이 망해가더라도 어차피 나는 재선될 수 있어. 어차피 나는 공천권 행사할 수 있어. 이런 걸로 약간 강 건너 불구경을 했는데 이제 진짜 자기 집에도 불이 들어오는 것을 겪게 될 겁니다. 저는 이번에 장동혁 대표 당선 일단은 축하는 드립니다. 좀 우려되는 것이 국민의힘 보수정당 내에서도 늘 소장파들이 그래도 목소리를 내는 흐름이 이어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소장파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이 심부름꾼? 좀 과격한 표현으로 똘망이들이 오히려 초선들이 됐다. 왜냐하면 막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서 당대표를 공격하고 막 원내대표 공격하고 이런 희한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장동혁 대표 때는 아예 국민의힘과 보수정당의 소장파가 멸종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 목소리가 공존하지 않는 정당, 특히 보수 정당에서는 극우화로 가면서 결국 민심과 멀어지고 외면받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당 대표께서 어쨌든 당 대표가 되셨으니까 내부의 그 목소리를 좀 들으시고 무엇보다 민심에 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더 소수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소수 정당이 될지 제로 정당이 될지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맨날 국힘이 뭐 500만 당원 그러잖아요. 장동혁이 22만, 김문수 21만, 50만도 안 되고. 근데 무슨 500만. 지오아빠 헬리님, 백스트라다무스, 앵커님 애연 적중. 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당대표 장동혁, 이후 최고위원 전한길, 국힘 해체. 앞으로 백스트라다무스님을 더욱 맹신하겠습니다. 이제 장동혁이가 최고위원 전한길 뽑고 국힘당 해체하고 그러면 저도 뭐 백스트라다무스 불려도 되겠죠. 뭐 한번 봅시다. 예. 장동혁 선출 장면 보고 가요? 아니면 빼고 가요? 보고 싶으니까. 한번 볼까요? 네, 보세요. 한번 봅시다. 예. 김문수 후보 21만 7,935표, 장동혁 후보 22만 302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당 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이제 최종 선출됐습니다. 좋았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가 재선이죠. 근데 저는 김준혜 의원님 개인적으로 저런 류를 제일 싫어해요. 갓나고. 정말 갓나고 짓을 많이 했잖아요. 저 정은 정말 저는 정말 갓나고 중에서도 상갓나고. 상갓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많이 변했어요. 완전히 그냥 원래 한동훈 게 아니었습니까?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그 옆에 붙었고 착 붙어서 계엄 해제할 때 거기에 현장에 있었잖아요. 찬성표 던져놓고. 네.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에 윤석열이 다시 이제 힘을 가져가는 척 하니까 이제 얼른 윤석열한테 갔다가 윤석열이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뭐 전환기한테 얼른 이제 또 전환길한테 갔다가 난 저자가요 머리는 비상한가 봐요. 공부머리가. 판사. 사시 행시
CPA, 공인회계사까지 3C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도 그런 친구 있었는데. 박찬종. 박찬종도 말고 네. 또 한 사람 그 장덕진. 고모식이라고. 고승덕. 네, 고승덕. 고승덕은 외시. 그러니까 다 재승박덕이야. 그렇죠. 그런 친구 정말 고승덕은 그런 사람. 기록도 있어요. 네. 사시수석, 행시수석, 외시차석 뭐 이래요. 그러니까 뭐 공부로는 그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런 엘리트들의 말로 다 그 엘리트들의 환상을 깨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판사까지 했던 분이 사실은 정치에 와서는 몇 달 전까지는 한동훈 옆에 붙어갖고 있다가 그리고 윤석열한테 붙었다가 이제는 그냥 강사인 전환길 옆에 붙어갖고 계속 모습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보면 당대표까지 차지했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인물이 누구여도 상관이 없다. 결국에는 우리 편이 누구인가만 중요하다. 저쪽에선. 두 번째로는 공부 잘하고 학벌 좋고 뭐 언어 시험을 합격했건 그거와 상관없이 이 사람의 행적과 그 업적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세상이 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통용되던 게 막 능력주의라고 하면서 사실 그 사람의 자격증이나 학벌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펙을 해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민낯이 윤석열 그리고 장도경을 통해서 조금 벗겨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힘이 뭐 수십 년 전 이회창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회창 대표 때 보면은 제가 그때 출입 기자였었거든요. 당직자들이 이회창 당시 총재님하고 엘리베이터도 같이 못 탔어요. 그 정도로 권위주의적이고 굉장히 막 그 북한에 대해서도 좀 심하다 싶은 강성 발언 쏟아내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회창 총재 옆에는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을 영입해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들이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없고 지금은 완전히 극우 유튜버에 의해서 당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현상으로 갈 수 있다. 근데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주장이 거의 망상의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야당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 정당이 아니라 제로 정당으로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됩니다. 이분이 얻은 별명이 장동혁 후보가 이번 과정 중에 얻은 별명이 히틀러 아니에요. 장틀러라고 히틀러라고 그냥 연설하는 것 자체가 히틀러식으로 하는 게 그냥 스스로 도취가 돼요. 눈이 자기 하는 돌아갔어요. 말에. 눈이 돌아가서 돌아갔어요. 완전히 예. 눈빛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해서 자칫 정말 국힘이 완전히 파시즘 정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지금 많이 그쪽은 듭니다. 그렇게 돼버렸죠. 국힘당보다도 이제 국힘당이 저는 쪼개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김문수는 그나마 마지막에 우리가 통합해야 된다. 어차피 이제 통합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안철수나 한동훈 지지표를 좀 얻어볼까 했던 건데 김문수는 워낙 올드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안 된 것 같은데 어찌됐든 통합을 외쳤는데 장동혁은 눈을 막 희번덕거리면서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 없애야 된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쪼개자는 얘기거든요. 반대하는 놈들 나가라. 뭐 이렇게 하니까 쪼개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사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될지가 모르겠는데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는 그래도 재력을 바탕으로 창당하는 데 성공을 했었지만 지금 분류된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와중에도 간을 봤죠. 아예 그 김문수를 지지하고 나섰던 세력들 중에서 과연 창당이라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의 신념을 지킬 만한 사람이 누가 남아 있는가. 그래서 저는 창당도 어렵다. 그냥 소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차로님, 판사 위에 강사로 판명. 판사 위에 강사. 로지 SY님, 국진당 얘기는 그만합시다.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예. 아, 또 속보라서 우리가 또 잠깐 얘기해 봤는데 이게 그 얘기는 한번 하고 갑시다. 국진당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쪼개진다라고 보는데 이게 또 한 달 갔다가 또 비대위로 갈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김진애 의원님, 국진당 미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솔직히는 별 관심이 없어서. 아니, 왜냐하면 근데 이게 외력이 있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스스로 망할 힘도 없고요. 스스로 쪼개질 힘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망할 힘도 없다. 그래서 저는 외력이 분명히 작용해야 될 거다. 이게 특검으로 해가지고. 해산을 시켜주자? 위원 정당이나. 왜냐하면 그거 자체를 가령 한동훈이나 또는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 바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 그게 모멘텀이 돼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혜원 원장님의 전망은요? 네, 저는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장
친한계에 대해서도 내부 총질이라는 식으로 언급을 한 거는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장동혁 당시 후보가 선언을 한 거라고 보고요. 이른바 한동훈계라던가 좀 다른 길을 모색한 사람들이 이 정당에서는 뭐 출마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쪼개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쪼개져서도 잘할 것인가. 글쎄 쪼개진 정당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스스로 현실입니다. 쪼개질 힘이 없어요. 정구승 변호사님의 저는 질문은요? 결국 그 쪼개진다고 하면은 그 주체가 있어야 될 건데 그럼 한동훈 혹시 안철수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내란 이후에 갈팡질팡한 행보 거기서 확실하게 자기 주관을 드러내면서 그 계엄에 반대하고 그 탄핵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그 극우의 눈치를 보는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한 모습을 계속 보였고 다른 해구로 분류될 수 있는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별명이 있죠. 간철수.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 선택을 못하는 분들이라 이 사람들이 과연 그 분당과 창당이라는 도박수를 던질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는 분당과 창당의 가능성이 낮게 보는데 혹시 외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특검이 아니라 저는 이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결국에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분리수거 느낌으로 자기네들끼리 다시 모여서 할 수 있는데 한동훈 안철수만으로는 안 될 거고 아마 이준석까지 모여서 새로운 것을 도모할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그래 봐야 제 생각에는 두 자릿수 넘기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